자, 그 지금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네. 그죠? 그 두 가지인데, 자 우선 특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대장동 수사가 이제 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향이 이상하게 또 지금 변질돼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또 제안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이 이제 두 갈래가 됐어요.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특검이라는 것이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막 언론이 다 거의 막 진리인 양 받아 쓰고 네. 있는데 그 말도 좀 문제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미진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했던 그렇죠. 거죠. 지금의 검찰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됐고 그 수하들이 친윤이라고 불렸던 그 검사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감히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신뢰할 수 없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걸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수사 구조과 국민적 의혹이 계속 터지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먼저 차라리 이거 특검 가자. 나는 전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혀 여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특검해도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승적으로 나와주는 게 맞죠.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검은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처럼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때 이미 그렇죠. 특검 하자라고 양 당이 다 서로 주고받고 특검 하자라는 사실상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누가 당선되든 특검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 특검법은 이미 대선 기간에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하긴 했는데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과 그리고 그 김건희 당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특검법은 발의돼 있기 때문에 통과만 시키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일반 특검인가요? 그렇죠. 일반 특검이죠. 상설 네. 특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은 저희가 새로 발의했던 게 그 이후에 또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포함시켜서 새로 발의했던 것이고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별도로 발의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은 본부장 특검법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별도로 대장동만 떼서 특검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장동 특검이라고 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겨냥한 특검법을 또 발의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다 합쳐서 특검법 하나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 서로 그럼요. 이제 조정을 해서 어차피 그렇죠. 저쪽에서도 하자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 네. 부실 수사와 관련된 거 대장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럼 빼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뺄 필요 없고 다 집어넣어서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그것도 뭐 빼면 또 뺐다고 또 이제 또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일관성이 없다. 정치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다 집어넣고 이번에 수사를 다 해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 이 대장동 사건 가지고 언제까지 정말 그 모든 것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국가적 에너지들을 언제까지 이럴까? 사실은 법조 비리, 법조 카르텔의 비리가 본질인데 이걸 지금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시켜서 저는 사건을 지금 조작해 나가는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사건 조작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지금 부안해동될 필요는 없다. 이건 명확하게 사건 조작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 공방을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좀 빨리 마무리해서 끝내버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뭐 금융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힘을 합쳐야 될 때 혹은 저쪽과 협치가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이 에너지를 이쪽에 많이 쏟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장관의 말과 달리 특검의 어떤 명분이나 또 그간의 과정이나 정당성이 네.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울 때 네.
특검을 요청하고 또 해오고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렇죠. 상당 부분은 사실 한 장관 말대로 뭐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할 때 네. 특검을 한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 국정농단이나 대북 송금 예전에 그렇죠. 노무현 정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건 네.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그죠? 그럼요. 그런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검찰의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혹은 검찰이 뭐 사건에 대해서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좋게 말해서 이런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절대 눈밖에 나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절대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그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검이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 좀 힘든 거 아니냐? 지금 일단 뭐 통과되는 것부터 법사위부터 문제고,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 관문이 또 대통령의 또 거부권이 네. 남아 있고,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제적위원 과반수 뭐 이상의 그죠? 네. 또 그 찬성이 저기 다시 돼야 되는데 3분의 2.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단 통과 가능성부터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법사위원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죠. 상정조차 안 될 거예요. 지금 상정 안 하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끝까지 버텼던 건데 아무튼 넘긴 마당에 아니 넘긴 분들은 네. 이 모든 사태를 다 아마 염두에 두고 좀 쉽게 가려고 그랬던 건가요? 도대체? 아니요. 그때 네. 저희가 그 의원들 워크숍에서 이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넘겨주자였어요. 넘겨주는 이유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게 만들자.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상한 논리 예, 같아요.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가 진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되게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넘겨줬는데 네. 지금 그 상황에서는 통과시키려면은 패스트트랙. 근데 지금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패스트트랙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 원내 전략은 그것 이외에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원내한테 일단 조금 더 맡겨두고 저도 이제 원내의 지도부에 이런 방식들을 하자라고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들이 하나 전혀 없진 않고 방법은 있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국민의 여론을 사실 국회가 또 제일 무서워하긴 하거든요 민심을. 그래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민심이 굉장히 높아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먼저 움직여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다음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부에서 특검 수용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반윤 세력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희망 사항이죠. 사실 현실적인 대안은 그렇죠.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거래가 나쁜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과 이 특검법을 연계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당과 그다음에 나머지 야당과 함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도 태울 수 있거든요. 네.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태우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력과 다 연대하면 또 가능합니다. 네. 조정훈 의원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그 정치 세력들과 함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함께 패스트트랙 태워서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 전략들과 그것 이외에 공개하기 현재 어려운 다른 입법 전략들을 동시에 지금 원내와 당 지도부가 추진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통령 거부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도 좀 그래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방식이나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또 협상을 할 여지들이 협상 카드가 있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제2 요구할 때에는 제적 3분의 2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헌법을 자세히 보면 특이하게 이건 출석 3분의 2예요. 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제의를 맞습니다. 제적 3분의 2가 출석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출석 3분의 2는 사실은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근데 그쪽에서 다 들어오면 단 들어오겠죠.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반란표들이 좀 생기면 출석 3분의 2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적 3분의 2는 어려워도 출석 3분의 2는 잘하면 또 해볼 수도 있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이 특검법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뭐 올해 안에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쯤에 빨라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공천권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틀림없이 국민의힘에서도 반윤 연대가 나올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예의주시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의힘도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해봅니다. 국민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본선에서 자기들이 그 탈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공천 자체를 못 받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세 가지 세력들이 앞으로 싸울 겁니다. 지금 친윤이라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자칭 타칭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중심된 친윤 그리고 반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검찰 출신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윤핵관으로 같이 묶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검찰 세력들이 있거든요. 사실 윤 대통령은 이 세력들을 가장 그 자기가 끌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그룹이 내년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미친다. 없거든요. 예. 뭐 말씀 듣고 보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변수에 의해서 특검이 또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국회 본회의도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은 이제 제적 5분의 3이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180석. 예, 그러면 사실상 저 정의당하고 무소속 거의 다 뭐 좀 털려요. 끌어들여야 네.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시간 끌기가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회 내 절차상.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시간 끌기가 한정적이죠.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에 상정이나 논의가 안 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전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정 간주가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거? 그러니까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180일. 근데 법사위는 이제 180일이고 법사위는 일단 지금 가능성이 좀 낮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다른 법은 180일을 해당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다 법사위 와서 또 90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건 법사위법이니까 체계작업 심사 90일이 필요 없습니다. 예.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80일을 지난 다음에 본회의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야, 그래서 본회의를 일단 가면 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 지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원 전략들이 감안해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충분히 그거는 대응 가능하죠. 패스, 일단. 아니, 뭐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그 저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그 예. 파동 때 네. 그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네, 그때 뭐 살라미 전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결되면 특검법 하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살라미 전법이라고 말하는 그걸 회기 뭐 이렇게 분산시키는 걸 할 필요도 없이 저쪽 패스트 아니 필리버스터 한다면 충분히 뭐 한 달이건 해라 뭐 충분히 하게 하고 해도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 두 가지 특검법 중에 우선 특검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이 있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뭐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성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검찰들이 했던 불공정과 봐주기가 집약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더 중요한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 정부의 이제 기치인 그 뭐 법칙, 공정, 상식 이것과도 아주 맞물리는 그렇죠. 그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실제 이 정부의 그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저는 그 채널 A 사건이라고 봐요. 아, 이제 뭐 한동훈 뭐 그 휴대폰을 열지 못해서 사실상 이제 무혐의로 끝내버린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는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가서 거기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자유로울 수 없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이것 때문에 징계도 받았고 법원에서 징계 맞다라고까지 판결이 난 상태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그리고 그 당시 그 검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기쳐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진짜는 핵심은 채널A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이제 감찰했던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검사가 지난번에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네. 나오셔가지고 이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다. 네. 법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인정하는 그렇죠. 판결이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살펴봤을 때 당시 감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네. 총장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 그렇죠. 그런 사건임에도 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